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저는 오늘 5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으로 집을 2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그냥 그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소득 요건이 조금 낮으신 분들이라던가 증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 통장 받기가, 특히 신용대출에 관련된 부분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를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20대 후반 때 소득이 너무 낮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무려 5천만 원을 받았었는데요. 어떻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해요. 일단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주거래은행부터 가봤어요. 주거래은행을 가봤더니 다 퇴짜였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러 은행들을 가봤지만 제가 그래도 나름 한 10년 정도 농협도 거래를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300만원 나옵니다. 100만원 나옵니다. 1000만원 나오는데 원금 이자의 금리는 7%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내가 진짜 사회에서 또 이런 금융 쪽에서는 이런 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자존감도 좀 하락하고요. 좀 안담했던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일단 1금융부터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1금융 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것밖에 없을까? 그때부터 제가 어디로 발품을 팔았냐면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2금융권으로 제가 신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기타은행 등등등등, 거기서도 맞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농협에서도 중앙은행은 1금융권이고 축산, 하회 이런 데는 다 2금융권이에요. 아마 이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은행들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2금융권에 먼저 들어가게 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1금융권은 안 됐어요. 제가 거의 한 30여 군데를 넘는 곳들을 돌아다녔었는데 안 됐고요. 2금융권도 안 됐어요. 근데 이 금융권도 제가 있는 지역은 안 됐는데 제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선 됐어요. 여기에서 틈새 시장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공략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은행들도 이게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다 보니까는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를 많이 받게 되죠. 예금 금리는 많이 적게 주는데 대출 금리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돈 주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의 예금으로 그분들이 다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일부분의 지급준비금을 남겨두고. 그런데 보통 이 신도시라던가 아파트 밀집 지역들, 대출이 잘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너무나 원활하기 때문에 한 달에 건수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충족을 하는 거죠. 그 지점에서. 하지만 그 은행이 아닌 다른 곳들은 이런 건수를 채우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약간의 그 대출이라던가 금융적으로 많이 모르시는 노인분들이라던가 조금 더 나이가 높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들, 그런 곳들에 가게 되면 이런 대출이 많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곳들은 대출이 조금 더 낮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수없이 손품 발품 팔다 보니까 알게 된 결과인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았고요. 2금융권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서도 1금융권과 2금융권 어떤 차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1금융권은 빡세다, 2금융권은 조금 더 널널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소득 여건을 보는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분 대출도 있었고 자동차 대출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득은 적게 버는데 너 대출 많네? 1금융권 절대 안 돼.
근데 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너 학자금 대출은 이거는 좀 별개로 봐줄게. 대신 요 부분은 조금 있네. 요 부분만 볼게 라고 했었어요. 정말 많은 차이였던 거죠. 학자금 대출의 비율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이 금융권은 조금 다르게 보는구나. 여기를 여신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다르게 보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꿀팁 두 번째, 흥정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은행들을 가게 되면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기타 등등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들이 좀 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 과할 때는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보험도 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 못하죠. 근데 이 금융권에서 저에게 제안했던 거는 너 신용카드 좀 써봐. 그리고 신용카드 쓰면서 공과금이라든가 일정 부분만 좀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서 이거를 한 달에 얼마 정도만, 한 50만 원 정도만 유지를 해봐. 근데 계산해 봤더니 제가 주유비라든가 뭐 기타 뭐 임대료, 그다음 관리비 이런 것들을 50만 원 넘게 썼던 거죠. 그래, 오케이. 바로 이야기했죠. 저는 이거 쓸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저 대출 조금만 더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 다 사용할게요. 라고요. 많은 은행들을 돌아다녔을 때 어떤 은행들은 다 느낌이 와요. 딱 들어갔을 때 저 대출 받으러 왔는데요. 소득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그 눈빛에서 쟤는 안 돼. 넌 안 될 것 같아. 이런 눈빛을 받아요. 근데 하지만 이 금융권에서 제가 돌아다닐 때에는 특히 지점이 대출을 많이 안 해줄 것 같은, 안 해준 그런 지점을 가게 되면 좀 그런 눈빛과 그런 말투가 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 처음에는 2천만 원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 2천만 원 가지고는 투자를 할 수 없었겠죠. 왜냐면 그때 제가 살려고 했었던 게 거의 2,500, 3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어디다가 돈을 쓸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주택 청약과 아파트 갭 투자를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말이 뭐야 너 투자자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곧 있으면 결혼해야 돼요. 근데 청약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작은 갭으로 미리 사둘 수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미리 사두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분의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러면 내가 너희 지점장, 이쪽에 있는 지점장님한테 얘기를 해놓을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소득 여건이 적으니까 3개월 뒤에 좀 어느 정도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와. 저는 곧바로 3개월 뒤에 바로 갔어요. 바로 갔는데 4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일단 2천만 원 받은 상태고 2천만 원 더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안 돼요. 최대 맥스가 얼마까지 나오나요? 물어봤더니 5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의 지급 준비금이 다 썼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언제 오면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거의 한 2주에 한 4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4번 정도 찾아가면서 계속 그 과장님한테 좀 매달렸었는데 그 과장님이 그러면은 한 달 뒤에 이게 좀 어느 정도 풀릴 때 바로 초기 때 자기가 한번 넣어봐 드리겠다라고 하더니 5천만 원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물론 금리는 제가 1금융권에서 받는 금리보다 1%가 높았어요. 그래도 충분히 5% 미만이었고 제가 월 상환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아파트를 몇 채 매수했다고 했죠? 2채 매수했다고 했죠. 아마 이 2채를 제가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제가 모아둔 돈은 거의 한 300 얼마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저것 다 그냥 돈이 들어가 있고 뺄 수도 없고 보증금을 뺄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여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지금의 아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제가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합치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아파트 2개를 7천만 원짜리를
땅땅 2,500만원, 그 외의 비용들 한 4,500만원 정도가 들어서 이 두 채를 매수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두 채가 지금은 저의 자산의 뿌리가 돼서 잘 자라나고 제가 또 지금 집을 오는데 많은 보탬이 됐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열심히 모아야지. 일단은 그게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책을 보고 많은 것들을 정보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거 모아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대출들을 좀 알아봤죠. 근데 금리가 제 기준에서는 5%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고 5% 미만에서 또 하나 뭐였냐면 원금과 이자를 많이 같이 상환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내 소득도 적은데 이거를 같이 상환하다 보면 정말 목이 쫄라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곳만 엄청나게 알아봤던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마이너스 5천과 저희 지금의 아내 3천을 보태서 아파트 투자 두 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정말로 뭐 5천만 원, 7천만 원 이 정도 돈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 초년생들 또는 뭐 소득이 좀 없는 분들,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 그 다음에 소득 요건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히 처음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저도 모으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 기간이 왜 저희가 쓸 거 쓰다 보면은 한 달에 거의 뭐 100만 원도 못 모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을 모아봤자 1,2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 4, 5년을 지나야지만 아파트 한 채 또는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 금융권에 어떻게 보면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곳, 안 나왔던 곳 같은 곳을 가자. 그러면은 대출이 나온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했었는데 어떤 분한테는 이 정보가 좀 꿀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은행에서만 가지 마시고 여러 은행들을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명 정도? 제 주변에 지인 한 8분 정도를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3천, 5천을 뚫어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집을 매수하신 분도 있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쓰신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청약이 보통 당첨됐을 때 요즘에 아파트 지방 같은 경우에는 5억, 그죠? 뭐 기타 뭐 6, 7억 하는 것도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억 이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모아둔 돈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에 그런 돈을 활용한다면 계약금 10%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것도 있고 60%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 청약을 넣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본다면 이런 계약금 마련에도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월 상환금은 그렇게 많이 엄청 큰 부담은,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엄청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꿀팁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오늘 첫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는 제가 좀 짧게 그냥 꿀팁 가지고만 이야기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저희 국토대장은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